2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하나 나이가 많고 덕망과 학술을 지닌 일인을 여러 사람들이 도약정으로 추대하고 자 약정 중에 이제 으뜸도자죠. 학문과 덕행을 지닌 이인을 부약정, 이 약정이라는 직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구성원 중에서 교대로 직월과 사화를 받는다. 이런 약정, 직월 이런 명칭과 관련된 거 바로 조선 시대의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이 되겠습니다. 이 향약에는 보통 이제 그 4대 덕목이 이제 공통적으로 거의 있는데요. 덕업, 좋은 일이 되는 볼만한 자들, 뭐 덕업 상권이라고 그러죠. 덕이 되는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이 있으면 서로 꾸짖는다. 뭐 과실, 상규, 뭐 예속 상교, 환난 상율 등등등등 이런 것 등이 나오면 바로 이제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향약의 특징은 향촌의 자치 규약이고, 근데 이것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 어, 바로 사족 양반들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규약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주관하면서 농민들을 옥죄할 수 있는 뭐 그러한 하나의 무기도 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유교적 덕목과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의 어떤 그 공동 노동과 관련돼서 어떤 농민적 성격의 그러한 것과 어떤 이제 사족 중심의 그러한 덕목들이 결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풍속 교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향촌 자치와 그래서 리을과 지방 사족이 이런 약정 지골 같은 직임을 맡았고 자 기역이라든지 디귿은 이제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철폐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서원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역시 사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사설학교인데 교육뿐만 아니라 제사, 뭐 조선시대 학교의 기능은 교육 플러스 제사의 기능이 공통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대성전을 줘 형선원의 제사를 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보면은 이 대성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런 공간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명륜당이 교육과 관련된 그런 공간이고 대성전은 이제 그 공자와 그 제자들을 제사 지내는 어떤 그 제사적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전에 소식 들었나 조광조가 대사원에 제수됐다고 하네. 자 대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사원은 관리의 비리 감찰 등을 담당하는 이제 사헌부죠. 사헌부의 수장인데 자 사헌부는 사관원과 함께 양사라고 해서 대관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어떤 기능이냐면 법령 개편하든지 관리를 임명하거나 자르기 할 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서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봉박이라고 하고 왕께 충고하는 거 간쟁 이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헌부는 감찰 기능이 이제 주된 기능이고 사관원은 왕께 충고하는 간쟁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이제 그 홍문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홍문관은 양사는 아니지만 왕의 학술적 자문을 하면서 경연을 주관하죠. 그러면서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이제 언론 기관이라고 부르죠. 언론 3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뭐가 되냐면 정답은 이제 그 5번이 되겠죠. 오품 이하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음, 이제 서경권을 이제 행사를 하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는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보죠. 고려의 3사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 사헌부가 3사에 속하는 하지만 고려의 3사는 전곡, 화폐와 곡식의 그런 재정적 기능을 담당한 것이고요. 다르고요. 왕명출납,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것은 승정원이 되겠고요.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춘추관이 되겠고 재신과 추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앞글자라서 제추회의인데 중서문화성과 중추원회 각각 고위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구성해서 법제를 논의하는 것은 식목도감이 됩니다. 이런 제추회의의 또 하나는 이제 국방 문제 등을 다루는 것이 바로 도병마사가 또 하나 또 있죠. 자, 이건 고려의 기구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에 들어갈 풍속으로 오는 것은 세시 풍속 체험 프로그램. 뭐뭐는 24개 중 19번째 절기로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이 된다. 겨울 동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들어선다. 겨울로 입동이 되겠죠. 자, 이것은 양력으로 11월 8일 정도가 됩니다. 세시풍속은 어떤 건 양력, 어떤 건 음력이라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뭐 김장 담그기 뭐 이런 것 등이 시작이 된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단오는 이제 음력 5월 5일이고요. 칠석은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보름이니까. 한가위 음력 8월 15일. 예.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4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전비한 왕. 왕자의 난을 통해서 1차 왕자의 난 개국 공신인 정도정 등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그러면 조선 태종이 되겠죠. 사원의 토지와 모비를 몰수했다. 신문고를 설치하고 호패법을 시행했다. 자, 태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자, 이 사람은 왕권 강화로 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국왕과 이제 육조가 긴밀히 연결이 된 것이죠. 의정부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태종이 이제 그 많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호패법 실시 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과 육조가 직접 연결이 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자, 요거랑 유사한 왕이 이제 왕권을 강화한 이제 세조도 있는데 세조도 역시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반드시 의정부를 거쳐서 왕께 전달이 되죠. 정령이.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왕인지 살펴보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한 사람. 병전화 호란 때 이후 이제 청에 볼모로 갔다 왕이 된 사람 바로 복림대군 출신 효종이 되겠고요.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자, 이것은 성종이 되겠고,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사람은 이제 숙종이 되겠습니다. 초계 문신 등을 선발하여 학문 연구에 힘쓰도록 한 사람, 37세 이하 당하관 등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사람,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 사실로 오는 것은 왕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노론의 지지를 잇고 왕세조로 책봉이 됐다. 이 영인군이 바로 후일 영조가 되죠. 예. 그러면 이 왕은 이제 왕세제니까 왕의 이복형, 그러니까 응조의 이복형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임 임금이 이제 경종이 되는데, 자, 왕세정의 대리청정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론은 노론의 대신들이 왕을 위협하고 능멸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왕은 이를 받아들여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 노론의 타 대신을 처벌한 이 사건은 바로 경종이 워낙 제위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그 막바지를 쓰는 신임사화. 예. 자, 근데 이제 정종은 왕위를 이제 4년밖에 못했어요. 그 다음 나온 이제 그 영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붕당 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되죠. 이 노소론 간의 이 대립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 영조가 즉위한 직후에도 영조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서 소론과 남인들이 이인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영종은 이제 그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 바로 붕당 간의 어떤 균형을 추구하는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탕평책이라고 하는데, 왕의 그 논지에 따르는 타협적인 인물 중심으로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평책의 일환으로 성경간에다가 탕평비를 건립하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탕평비를 영조 때인 1742년에 건립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 노소 간의 그러한.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시기인지 살펴보죠. 폐비 윤씨 사사 사건들에 관련자들이 활을 입었다. 이거 뭐 당연히 폐비 윤씨 아들인 연산군 때인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죠. 자의 대비에 인조의 갭인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이 현종 때에 있었는데 1659년 이제 기해 예송은 이제 효종이 이제 죽었을 때 그의 계모인 인조의 갭이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남인과 서인 간에 복상 기간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은 길게, 그 다음에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은 좀 짧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기해성 때는 이제 남인은 3년, 서인은 1년 기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사화가 일어났다. 자, 이것은 명종 즉위 직후 전임 인종의 외척인 대윤, 유님 등 대윤과 현 왕인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등 소윤 간의 대립으로 사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유명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림이 양쪽에 연루되어서 희생을 좀 많이 당했죠. 다음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자, 이것은 경종 영제 아버지 숙종 때 있었던 세 차례 환국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환국인 바로 기사 환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689년인데 희빈 장씨가 남인과 연계가 돼 있어서 남인들이 이제 집권을 해요. 이 원자가 바로 경종이 되는데 이것을 노론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송시열 등이 사사당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그림은 화성 성역 의궤 수원성상은 이 의궤에 기록된 거중기에 관한 전도이다. 거중기는 화성에 심했던 이 거중기 만든 사람 바로 정약용이죠. 실학자, 중농적 실학자이고 이 거중기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기기 도서를 참고로 해서 제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약용은 이제 중농적 실학자이죠. 그래서 토지 제도 개혁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처음에는 여전론이라고 해서 전국을 이제 산세 지형에 따라서 여 단위로 구획을 하게 됩니다. 각 구역을. 그리고 여장의 지혜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자,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생산한 것만큼 또 공동으로 이제 분배받는 뭐 그러한 제도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정전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옛날 이제 그 고대 중국 주나라 이 우물정자인데 이제 8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총 9구간이 나오는데 사전 8결과 이제 다 같이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공정 일결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평야가 좀 젊고 이제 산세가 좀 산악 지역이 좀 많죠.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 좀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전론과 정전론인데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여전론을 통해서 토지의 공동 소유와 또 거기에 따른 공동 경작, 생산 분배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떠한 실학자나 실학과 관련된 인물인지 살펴본다면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한 사람은 박지원이 되죠. 북학화 실학자, 중상적 실학자이며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해 문물 수용을 강조한 사람 역시 북학화 실학자인데 박지원은 어떤 제작격이 되는 사람이죠. 박제가이고 우물물 비유를 통해서 소비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등 이 사상의학을 확립한 사람은 이재마가 되겠고요. 동의수세보온을 저술하였습니다.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영남 만인도를 주도한 사람은 이황의 후손인 바로 이만손이죠.
자, 그다음에 27번 밑줄금 방법의 시행 내용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명전전에 나아가 전현직 대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불러 양역 군역이 되는 것이죠. 변통 노책에 대해 논의했다. 호포제나 결포제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군포가 나왔죠. 이 군역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호포제 뭐 각 호별로 그러면 양반도 부과하겠죠. 이제 토지 결 그 전세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한 필로 줄이는 간필론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경들은 한 필로 줄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대신 방법을 강구하라. 이게 바로 영조 때 실시된 바로 균역법이죠. 부덤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어요. 그러면 그 보충책은 뭐냐?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들에게 무조건 1결당 2두를 걷고요. 선무 군간포라고 해서 일부 부유층에 군포를 부과했고 그 다음에 염, 선박세 등을 이제 정부에서 직접 걷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 그 다음에 선무 군간포.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고요.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지계, 근대적 토지 문건이 지계를 발급한 것은 바로 이제 그 대한제국 시기이죠. 그래서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이제 1898년 양지함을 세워서 양전 사업을 하고 1901년부터 지계함으로 설립을 해서 근대적 토지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습니다. 관리들에게 경기지방에 하나요 과전을 지급했다. 지급에 된 대가로. 자, 이것은 이제 그 공양왕 3년 1391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세조가 이제 직전법을 마련할까지 조선 초기에 그러한 토지 제도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8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상전하께서 궁방과 중앙 각 관청의 소속 노비를 모두 혁파했다. 중앙 관서에 여기에 속한 노비는 공노비죠. 이게 이제 1801년 순조 때죠. 뭐 그거 순조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기니까 이것은 조선 후기가 되겠죠. 예. 뭐 장영용도 나오네요. 정조 때 이제 세웠던 친위 기간.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늘상 말하지만 모든 산업 부분이 다 골고루 발달했다. 농업, 수공업, 상업, 교역, 화폐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상업적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상평통보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다. 그렇죠. 숙정 때 주재된 이 상평통보는 전국적으로 통용이 돼서 이것만 있으면 단순히 이제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조세 등 급납화도 가능하게 됐고요. 담배와 면화 등 이제 팔기한 작물, 상품 작물이죠. 예. 특히 담배 같은 건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온 외래 작물이고 감자, 고구마와 함께 그 다음에 송상, 만상 등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런 사설 상인,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핵심 상인이 개성 상인, 최대 상인, 만상이 이제 의주 상인으로서 천과 가깝죠. 예, 부를 축적을 했죠. 그다음에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지방의 정기시장이죠. 5일장, 3일장 등 상업활동을 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인데 관리가 직전법에 의해 토지 수조권을 지급받았다. 좀 전에 이제 과전법 설명을 했는데 과전법이 이제 전현직 관리가 다 수조권을 지급받는데 이렇게 되면은 갈수록 토지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세조 때인 1466년에 직전법을 만들어서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을 하고 또 세습에 관했던 수신전 휴량되는 걸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약 100여 년 뒤인 1556년 명종 때에 폐지가 되면서 더 이상 직전법 이런 과전의 존재는 없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것은 조선 전기 때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2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책은 뭐뭐의 글을 모아 펴낸 문집이다. 그는 학변, 존원, 이 존원이라는 책 글은 좀 읽어봤을 거예요. 등에서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견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리학은 이 심과 이를 구별해서 성즉 리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양명학과 관련된 것인데 양명학은 심증리 그걸 뭘 구별하느냐?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 안에 모든 요체가 다 있다. 그리고 어, 지행 합의를 주장합니다. 양명학은. 근데 성리학은 선지 후행 먼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하는데 양명학은 암과 행함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다음에 치양지설 자 양심이 있듯이 타고난 착한 마음이 있듯이 타고난 참된 알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적 학습이 필요 없다. 양지에 치중하라. 이 세 개가 양명의 핵심 개념인데 이것을 이제 강조했고 그의 학문은 스승인 박세채 윤중가의 교류를 통해 심화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강화도에서 활동했던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화도에 응가하면서 강화 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뭐 이광자 등등등.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을 살펴보죠. 계유정란을 통해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면서 정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이 된 사람, 방금 말했던 이제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등 단종에 대해서 어떤 고명 대신이 되는 것이죠. 수양대군과 한명희 등이 주도했던 계유정란에서 희생당했고요. 일본에 다녀와서 세동 제국기를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성관에 임명된 사람은 세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발효고를 저술한 유독공, 그 다음에 청장관 정서를 저술한 이덕무, 그 다음에 뭐 서이수, 뭐 이 사람은 뭐 잘 안 나오니까 이름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성학 지표를 저술하여 군주가 스스로가 아니라 훌륭한 신하에 의해서 잘 교육받아서 수양해야 될 덕목을 제시했다. 이것은 율곡 이가 되고요. 이게 반대되는 사람이 이황은 성학 10도 이건 그림으로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군주 스스로 성학을 익혀야 될 것을 군주의 어떤 자율적 주체적 성격을 강조하고 성학 집에서는 신하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다음 30번 밑줄 그은 그가 그린 그림으로 오는 것은 자, 그 여자는 산행이여 호는 단원이다. 단원. 자, 3원이 있죠. 조선후기 화가 중에 단원 김홍도 그다음에 해원 신윤보. 자, 이 사람은 뭐 숭석학으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원 장승합이 있는데 이 사람은 풍속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 뭐 호치도 같은 뭐 그런 특이한 그림은 있지만 생활상을 묘사한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장승업은 자 김홍도하고 신윤복을 구별하는 기준 이 사람은 이제 서민적이고 이 사람은 뭐 도회적 도시 분위기 양반 부녀자 이런 것 등을 많이 그려요. 따라서 여기서 가장 좀 서민적 풍토가 잘 보이는 것은 자 1번 아니면 5번인데 양반 부녀자 나오는 거 이거는 신윤복이 되겠고 상춘야흥이라고 해서 밤에 즐기면서 이게 선비와 여자들이 이제 노는 거죠. 그다음에 1번이 바로 춤추는 아이 이제 무동인데 이거 굉장히 서민적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2번은 이제 강희 안에 이제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입니다. 조선 전기 15세기 때 대표적인 그러한 그림이고요. 목류도원계 안견의 목류도원계 그다음에 3번은 조선 중기 자 이거는 이제 그 율곡 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풀과 이제 그 뭐 벌레 나비 같은 것들 이거 그린 것이죠. 이건 신사임당. 그 다음에 4번은 유명한 진경산수화의 개척자인 바로 겸재정선의 인왕 제색도가 되겠습니다. 금강전도와 함께 유명한 진경산수화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